내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들려면 컨텐츠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 싶게 만들지? 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유명한 강남 러쉬 아시죠? 제일 처음 한국에 러쉬가 들어왔을 때 러쉬를 알렸던 가장 큰 방법이 바로 경험이었어요. 경험. 이 강남 그 한복판에 러쉬 매장을 얻어놓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까지 거품을 계속 흘려내보냈어요. 얘네는. 그 러쉬는 향기가 굉장히 세죠. 그러면 그 길을 지나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볼까요? 여기 뭐 하는 데죠? 이렇게 향기가 좋아? 이거 뭔데 거품이 이렇게 계속 나? 봤더니 이게 계면활성제 같은 게 아닌 환경을 생각한 비건 브랜드면서 컬러도 예쁜데 거품도 잘 나고 베스밤 이런 걸로 막 욕조에 퍼지고 그러면서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손도 씻겨주고 러쉬 매장에서 여러분 머리도 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요구가 디테일해진다고 변했죠. 이 살가운 이해 현상이 너무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발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구경만 난 그냥 하고 싶고 조용히 사고 싶은데 따라붙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겠죠. 러쉬는 한 명 한 명의 소비자의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남 러쉬에는 MBTI I인 직원들도 뽑아놨어요. 쭈뼛쭈뼛거리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손님이다. 그러면 그 옆에는 같이 낯가리는 직원이 붙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세요. 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됩니다. 약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혼자 쇼핑을 하게 놔두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소비자들의 그런 명확한 컨셉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경험, 취향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좋아하는 거고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겠죠. 이런 브랜드에 대한 컨셉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내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들려면 컨텐츠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일방적이었어요. 우리 제품 이렇게 좋아. 우리 브랜드 이런 브랜드야.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브랜드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경험을 그냥 써보고 먹어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브랜드의 대표로서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브랜드를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라는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그 컨셉을 고객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플로우를 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광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침대 브랜드라는 걸 알았었어요. 요즘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이 광고만 봤을 때는 침대 이야기가 1도 안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 양대산맥 침대 브랜드가 2개 있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 에이스 침대와 거의 양대산맥을 이룬 게 이 바로 시몬스 침대였죠. 시몬스 침대의 슬로건은 뭐였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었어요.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변하면서 시몬스나 에이스가 굉장히 옛날 브랜드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져서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안 먹히고 너무 옛날 브랜드 느낌이 강한 거예요. 어떤 신규 고객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옛날 브랜드의 느낌으로는 가져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다 같이 한 것 같아요. 에이스는 보시면 광고 모델을 바꿨죠. 젊은 친구들로 소구해서 비싸지만 젊은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었다면 시몬스는 아예 컨셉 광고로 간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거 멍 때리게 하는 요게 계속 푸시 밟고 끝나요. 자, 이 옆에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냥 여자들 쭉 앉아서 물장구 치다 끝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광고지? 시몬스 얘기도 안 해. 침대 얘기 1도 없었어요. 그냥 이 화면만 계속 보여주다가 가면서 뭐라고 그 뒤에 컨셉이 나왔었냐면 비주얼 ASMR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주얼의 ASMR.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이 바쁜 이 세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이 쉬어가고 조금 귀가 쉬어가는 타임을 우리는 선물하고 싶다. 그런 멍 때리는 타임, 오롯이 그런 타임을 선사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쉼이라는 주제, 멍이라는 주제로 이런 티저를 만들어서 광고를 온갖 데 다 뿌리고 그런 다음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냈어요. 거기 공간에 들어가면 진짜 별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거기서 찍은 건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 같은 거에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 사유 없음, 자의식 없음, 그리고 푸시 알람 없음, 오롯이 멍. 막 바쁜 도시 속에 살다가 여기 공간에 들어가면 그냥 멍 때리고 쉬어라. 조금 환기를 시켜라. 편안하게. 이런 컨셉으로 다가간 거죠. 여기에서 젊은 친구들이 열광을 합니다. 침대를 파는 회사에서 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라는 이런 문구 같은 잡다한 것들을 막 굿즈 같은 걸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몬스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만든 거죠. 오래된 브랜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뭔가 힙한 느낌이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소구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젊은 회사라는 느낌으로 소구를 하게 된 거죠. 결국에 뭐냐면 똑같이 시몬스가 여전히 파는 건 침대예요. 하지만 이들이 이 침대를 가지고 우리 침대 너무 좋아, 우리는 독립적인 스프링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를 이야기를 한 거죠. 비주얼 ASMR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냈고 그런 것들을 또 하나로 모은 굿즈를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몸으로도 와서 경험해 라는 것들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으로도 모든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게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콘텐츠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제가 작은 기업의 사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모티비라고 이 디자이너들이 독립해서 만든 회사예요. 모베럴웍스 디자이너들 한 2명, 3명이서 만든 브랜드인데 얘네들이 구독자 0명일 때부터 자기들의 창업 스토리에 대한 거를 계속 브이로그처럼 올린 거예요. 스타트업 만들어가는 생존 전략 같은 것들을 막 그냥 계속 올린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도 구독자가 5만 명대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까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비춰봤을 때. 그렇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셌습니다. 자기들의 그런 창업 고분분투기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네. 나는 지금 회사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만 회사를 박차고 나온 이 친구들이 엎어지고 막 실수하고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키운 브랜드다. 이 브랜드는 뭘 해도 이제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감정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직장을 독립한 사람들이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5월 1일에 우리 직장인들이 다 쉬잖아요. 그래서 5월 1일을 약간 이 브랜드의 명절처럼 만든 거예요. 그날 하루 팝업 스토어를 했는데 아침 9시부터 전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줄을 서 있었어요. 만들어 놓은 굿즈가 다 완판되고. 팔로워가 엄청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사람이 적어도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와 신뢰도가 생기면 결국에는 찐팬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뭘 팔아도 팔리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꼭 이걸 안 팔아도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렸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 콜라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뉴발란스랑도 콜라보해서 디자인을 내고 신한카드랑 합작을 해서 모증이 카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게 만드는 핵심은 뭐냐? 결국 핵심은 콘텐츠인 겁니다.